자, 여러분들이 운동량 보존과 관련돼서 역학술의 실험을 진행을 할 건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이것 정도는 꼭 알아뒀으면 좋겠는 이론적인 배경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학습 목표부터 읽어보면은 운동량이 무엇인지 알고 여러 가지 충돌에서 운동량이 보존됨을 설명할 수 있다. 자, 포인트는 운동량이 보존된다는 거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운동량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운동량 보존을 이용해서 앞에서 배웠죠. 운동량 보존을 이용해서 물체의 충돌 전후 이 속도 변화를 여러분들이 예측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게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또 빨라질 것이다, 느려질 것이다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을 통해서 물체가 충돌 전에는 속력이 이랬는데 충돌 후에는 속력이 이렇게 바뀌었고 그 다음에 운동 방향도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 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예측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속도 변화라는 거, 여러분들이 속력과 이 속도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혼동을 가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속력 같은 경우에는 방향까지는 따지지 않죠. 실제로 그 물체의 빠르기만을 나타냅니다. 대신에 속도라고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은 오른쪽으로 가냐 왼쪽으로 가냐가 굉장히 중요해져요. 물체가 어디로 운동하는지 방향까지 신경을 써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번 시간엔 여러분들 우리는 속도 변화를 예측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방향까지 신경을 잘 써주셔야 됩니다. 자, 운동량이 뭔지부터 먼저 빠르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물체 운동 상태를 나타내는 물리량이라고 그냥 간략하게만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계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어떤 물체의 운동량은 그 물체의 질량에다가 그 물체의 속도를 곱해주는 걸로 표현이 됩니다. 자, 여기서 또 등장을 했어요. 속도라고 나오죠. 반드시 속도는 우리가 방향까지 신경을 써줘야 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공이 1kg짜리 공이 있다고 칩시다. 자, 이 공이 오른쪽으로 2m/s로 가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단순하게 이 질량과 속도를 곱해주기 때문에 그냥 곱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2kg m/s 대신에 방향이 오른쪽이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꼭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뭐 오른쪽으로 2kg m/s 아니면 플러스 x 방향으로 2kg m/s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셔야 돼요. 자, 마찬가지로 2kg짜리 공이 왼쪽으로 3m/s였다면 이 물체의 운동량은 6kg m/s 방향은 왼쪽으로라고 꼭 표시를 해주시던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꼭 같이 적어주셔야 됩니다. 자, 중요한 점은 이렇게 운동량에 방향이 있는 물리량이라는 거, 속도를 여러분들이 신경 써주셔야 된다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러한 운동량은요,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는 걸 따르게 됩니다. 자, 외력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뭐 공기저항이나 마찰이나 아니면은 더 쉽게 생각하면 그냥 우리들이 입바람으로 바람을 불어버린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외부에서 가해지는 힘이 없이 자기들끼리 충돌하면서 주고받는 작용반작용 정도만 딱 존재할 때 외력이 없을 경우에만 성립하는 법칙이 되겠고요. 충돌 전에 운동량의 이 합이 보존된다라는 거죠. 같다라고 명시가 돼 있죠. 자, 그래서 이 운동량이 그냥 이 물체 운동량이 계속 똑같다가 아니라 어떤 두 물체가 충돌하게 된다면은 이 두 물체 운동량의 합이 전과 후가 같다라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수식으로 적으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한데 조금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운동량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운동 상태를 나타내는 물리량이다. 그리고 힘은 물체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 된다. 그리고 작용 반작용 법칙으로 인해서 자, 내가 만약에 벽을 주먹으로 때리게 되면 벽도 내 손을 같은 힘으로 작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내 주먹이 같이 아프게 된다. 그러니까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이며 동시에 작용하는 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다 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자,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다. 자,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자, 충돌을 하게 됐다 칩시다. 자, A라는 우리가 아까부터 계속 설명했어요. 운동량은 방향이 중요하다. 자, 그러면 이 A라는 공이 오른쪽으로 V1 오른쪽으로 B도 V2의 속력으로 가고 있다고 칩시다. 자, 이런 상황에서는 A가 가지고 있는 운동량이 M1 V1이 될 거고요.
방향은 오른쪽이겠죠. 자, B 같은 경우에는 M2V2라고 하고 오른쪽 방향이라고 선생님이 간략하게 이렇게 기호로만 표시를 좀 해놓겠습니다. 자, 이네 둘이 한번 더해보게 되면은 둘 다 오른쪽이죠. 뭐 빼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M1V1 더하기 M2V2 방향은 오른쪽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줄게요. 자, 이건 충돌 전입니다. 자, 충돌 후에는 어떻게 될까라고 봤더니, 자, V1이 V1 프라임이 되었고 V2가 V2 프라임이 되었다고 칩시다. 자, 운동 방향은 안 바뀌었다고 칠게요, 그냥. 자, 그럼 충돌 후에는 M1 V1 프라임 방향은 오른쪽, M2 V2 프라임 방향은 오른쪽이다 해서 방향 다 똑같으니까 굳이 뺄 필요 없겠죠. 그래서 똑같이 위쪽이랑 같은 방법으로 적어주게 되면은 이런 식의 표현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충돌 전후에 얘네들끼리 같다는 게 아니에요. 뭐가 같다? 충돌 전의 운동량의 합과 충돌 후의 운동량의 합이 같다. 자, 얘네들끼리 같다라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M1V1 플러스 M2V2 얘가 M1V1 프라임 더하기 M2V2 프라임이다 까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돼요. 아, 그러면요, 만약에 자, V1이랑 V2로 바뀌었는데 V1 프라임이랑 V2 프라임이 바뀌었는데 만약에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고 칩시다. 자, 예를 들면 A라는 공이 있고 B라는 공이 이렇게 날아오다가 운동 V1과 V2로 이렇게 왔다 칠게요. 둘 다 질량 M인 친구들이. 자, 근데 충돌 이후에 A는 반대 방향으로, B도 올라오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튕겨서 날아갔다고 해봅시다. 자, 이런 경우라도 똑같아요. 자, 위 같은 경우에는 M 곱하기 V1 마이너스가 붙어야겠죠. 왜? A와 B는 운동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MV2 여기까지가 운동량의 합이다 라고 적을 수 있겠죠. 자, 같은 방법으로 하면, 자, 내가 왼쪽으로 가는 걸 지금 위쪽 상황에서 마이너스 적었기 때문에 아래쪽 상황도 똑같이 적어주시는 겁니다. 마이너스 MV1 프라임 더하기 MV2 프라임이라고 적어주고 얘랑 얘가 같다 라고 적어주는 것이 바로 운동량 보존 법칙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반드시 방향이 다르면 자기들끼리 그냥 빼면 되는 거고요. 방향이 같으면은 단순하게 그냥 더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운동량 보존을 직접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실험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사용하게 될 어플이 이제 화면에 보이는 이 어플이 되겠고, 자, 아이패드에서도 그렇고 뭐 애플 제품을 쓰던지 아니면 갤럭시나 삼성 거를 쓰던지, 자, 보이는 이 어플 전부 다 앱스토어랑 플레이스토어에 다 있으니까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험시 주의사항, 이게 제일 중요하죠. 역학수례를 다루고 추를 다루는데 우리들이 보통 이제 이거를 땅바닥에서 하는 게 아니라 책상 위에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전상에서 이게 떨어지게 됐을 때 발등이 찍히거나 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겠죠. 자, 그리고 이 추가 생각보다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이걸 막 던져서 주고받거나 하게 되면은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실험할 때만 조심히 떨어지지 않도록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휴대폰, 태블릿 같은 경우에는 실험 기록 용도로만 사용을 합니다. 뭐 여러분들끼리 카톡 주고받고 그러지 막 게임하거나 아니면 실험에 막 참여하지 않거나 이래버리면은 수업이 진행이 잘 안 되겠죠. 반드시 휴대폰, 태블릿은 실험 기록 용도로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실험 전에는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아두고 오셔도 충분히 실험이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잘 학습하시고 여러분들 저희 실험 시간 때 만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